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중년 교정, 늦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조병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중년 교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중년 교정이 점점 늘어난 이유,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중년 교정을 고민하고 계신 성인분들 아니면 중년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현재 노원에서 샤인치과 교정과 치과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교정과 전문의 조병주의 쑥싹TV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투명 교정 시장의 어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비절 라인의 공식 스피커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주제인 중년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중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년이라는 거는 사실 이 정의가 뭐 나라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자면은 40세에서 60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보면서 중년 교정을 하는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어색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게 어색해 보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통계를 보시면은 이런 이제 중년 교정을 하는 분들이 점점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유익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선 중년 교정 추세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2000년과 2017년 통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2000년도에는 10대 그리고 10대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2017년도의 통계만 보더라도 10대 미만이나 10대 미만은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되지만 10대 비율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20, 30대가 늘어나고 40대 이상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령의 그 인구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점점 어떤 우리나라에서 중년 교정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실제로 많이 이제 받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40대 이상의 치아 교정 환자 비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교정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어떤 구강 건강에 그리고 또한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중년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통계는 사실 이제 전체 교정 치료를 한 환자들만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분 교정, 그러니까 보철을 위한 부분 교정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실제로는 이 중년 교정의 수요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의 환자들만 보더라도 사실 30대에서 70대 분들까지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뭐 자녀분의 어떤 교정 치료를 위해서 오셨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점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교정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비율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년분들이 이제 많이 교정을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우선 이렇게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미적인 요구,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작이나 발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충치나 어떤 치주 질환의 예방을 위한 예방적인 교정 치료의 수요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철 치료를 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단계로서 이제 교정 치료를 받는 그런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미용적인 심미적인 요구를 살펴보면 우선은 요즘 심미성과 자기 관리에 대한 중년층의 관심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신 분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내가 예전부터 교정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미루고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놓치시고 평생의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이분은 50대신데요. 돌출입을 좀 개선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주소로 내원을 하셨어요. 실제로 살펴보면은 약간 웃으실 때 입꼬리가 살짝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좀 있고 입을 다물 때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이제 입이 돌출된 게 보이고, 근데 또 주목할 점은 보시면은 치아 배열은 굉장히 가지런한 편이세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고 교합 우리가 이제 치열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셨지만 이제 첫 번째 단순히 이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제 내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발치 치료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0대이신데 이제 발치 치료를 해서 요렇게 인제 입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웃을 때도 입꼬리도 좀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치아에 보이는 양도 적절하고, 입술도 이제 좀 더 들어가면서 더 자연스러운 이제 얼굴의 밸런스를 찾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교합도 이제 잘 맞춰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약간 옆모습을 봤을 때 살짝 나아 보이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제 중년 교정 치료를 할 때 있어서는 어 입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돌출입을 위해서 교정하더라도 입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약간 입술에 어떤 그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어색해 보이는 그런 안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나이나 어떤 피부의 상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발치 교정을 해서 입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봤을 때 앞니 각도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발치 교정을 잘못하면은 치아가 안으로 쓰러지면서 옥리가 된다라고 뭐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절을 잘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중년 이후에도 잘 조절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교정을 하신 이유를 한번 또 살펴보면은 저작, 발음 등 기능 회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우선 이 연령대별로 구강 기능의 제한율을 조사를 한 표인데요. 젊은 시기에는 이 구강 기능의 제한이 거의 없다가 40 대가 되면서 거의 15%를 넘어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이 구강 기능 제한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쨌든 인제 이를 씹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60 대, 70 대가 될수록 점점 늘어나서 70 대에는 거의 45% 이상이 인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치아가 없는 게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뭐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치아들은 다 있는데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움직여서 이런 구강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최우선으로 고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중년 교정의 동기는 젊은 성인에 비해서 구강 건강 측면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이 환자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일단 앞니가 이렇게 많이 앞으로 나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앞니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음식을 앞니로 씹어 드시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뿌리 쪽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치석인데요. 실제로 잇몸이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잇몸을 봤을 때 사이사이에 이제 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잇몸이 안 좋은데도 교정할 수 있나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이걸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선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잇몸 치료를 통해서 이 잇몸의 건강을 회복을 시키는 게 우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하고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전 치열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가 가지런하셨어요. 가지런하셨는데 점점 뭐 임신, 출산 또는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이런 치아들이 이렇게 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정 치료를 시작했고, 보시다시피 잇몸 치료와 교정을 병행해서 잇몸이 염증이 다 가라앉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잇몸이 아주 깨끗해졌고 치아도 가지런해지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잇몸이 안 좋아서 뭐 발치까지 고려를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았던 분이 이렇게 잇몸 건강도 회복이 되고 치아도 가지런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멜리아님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 돌출입 교정을 못 받았던 분들도 중년이 돼서 교정을 하기도 하나요? 네. 중년이 돼서 잇몸질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방금 보여드린 이제 케이스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 못 받으셨던 분들도 돌출입 교정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릴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좀 지켜져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잇몸이 약한 50대 초반 여성분 지금 교정하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때 영향이 있나요? 네,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우선은 저희가 임플란트를 요즘은 사실 20대 분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임플란트를 뭔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교정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교정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아니면은 뭔가 내치열이 좀 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무조건 교정치과에 먼저 가셔서 교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거는 치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걸 나중에 임플란트를 제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교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한번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여성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윗니가 점점 벌어지고 아랫니는 틀어진다라는 주소로 오셨는데요. 이분도 역시 보시면은 이렇게 잇몸 쪽에 염증이 좀 있고 까맣게 이제 치석이 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사실은 중년 교정의 어떤 전형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잇몸이 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치아가 마모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위의 치아는 앞니 쪽이 공간이 없던 공간들이 생기면서 벌어지고요. 앞으로 약간 나가면서 이들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래 치아는 안쪽으로 쓰러지면서 약간 가지런했던 치아도 좀 삐뚤삐뚤하게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중년 이후에 생기는 부정교합의 양상이고 당연히 이거를 이제 교정 치료로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니 쪽에 국한된 어떤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짧은 기간 내에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분 한번 좀 더 보여드리면 이분은 60대 여성분이신데요. 아래 앞니가 튀어나왔어요라고 하는 주소로 오셨어요. 보시면 아래 치아가 위에 치아보다 앞으로 나와 있죠. 원래는 아래 치아가 위에 치아 안쪽에 있어야 되고 원래 이분도 그러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 치아가 거꾸로 물리는 이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분은 이제 투명 교정,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금니는 그대로 있고 앞니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니만 이렇게 움직이는 치료를 할 때는 사실은 철사를 이용한 교정보다는 이런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네. 투명 교정 장치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앞니만 안쪽으로 넣는 치료 계획을 프로그램상에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보이시는 이 그림대로 이렇게 잘 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잘 앞니가 마무리가 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심선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죠. 이 이유는 이 부분이 임플란트였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년 교정분들은 어떤 모든 교합을 완벽하게 맞추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원하시는 부분만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을 하는 게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도 좀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어떤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시는 좀 대화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꼭 개선을 원하시는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치료에 있어서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교정을 하는 이유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충치나 치주 질환 예방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잇몸이 안 좋으면 교정 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좀 더 나아가서 교정을 통해서 치주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을 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면은 우선 양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잇몸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길게 봤을 때는 향후에 치아의 상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앞니 공간이 먼저 눈에 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이제 이 치아 사이입니다. 보시면 이 치아 사이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죠. 이게 위에서도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양치질을 할 때 청소가 잘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더 중요한 건 이 아래쪽 잇몸 뼈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치아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그 사이에 뼈가 거의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쪽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뼈가 급속도로 녹아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치주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요렇게 중간에 뼈가 충분히 들어가고 관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장기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교정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니 쪽에 치아가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치실을 쓰더라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역시나 봤을 때 교정 치료를 통해서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환자분들께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잠깐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네, 저번에 투명 교정 영상을 봐 주신 우리 조성준 님 감사합니다. 중년 교정 시에 브라켓 교정하고 투명 교정하고 둘 중에 선택한다면 어떤 걸 더 추천을 하시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환자분이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보이는 게 상관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년분들은 교정한 게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투명 교정을 1차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단점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저희 신랑은 돌출님인데 43세인 지금이라도 해주려고 했다가 현재 치아가 많이 손상이 돼서 임플란트 5개에 크라운 인레이를 하다 보니까 12개 정도 치아를 치료해야 돼서 교정을 이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병원에서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네. 일단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추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건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들으신 다음에 혹시나 교정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은 무조건 교정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교정 전문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잠깐 임플란트 말씀하셨으니까 보철 치료를 위한 교정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중년 분들이 이제 교정 치료를 하는 이유 중에 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제 교정을 하려고 했던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임플란트를 하려고 갔더니 "이거 교정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듣고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 우리 치아는 사실 고정이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뭔가 입술이나 혀 그리고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앞에 있는 치아가 없어졌다,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있는 치아들이 앞으로 쓰러지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치아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발치를 한 후에 오래된 공간의 현상인데요. 보시면은 어금니가 이렇게 앞으로 쓰러져서 원래 있어야 되는 치아 크기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치아도 씹히는 치아가 없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빨리 임플란트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교정 치료 안 해도 됐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된 이상은 이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인 크기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교정 치료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 장치를 통해서 이쪽 공간을 다시 확보를 해주고 여기 내려와 있던 치아를 올려주는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뺐다 꼈다 하는 투명한 장치를 끼시면은 뭔가 보일까봐 걱정이 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뭔가 잇몸이 이 볼이나 이런 데가 좀 이제 많이 불편하시고
쓸리고 할까 봐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된 상태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공간이 원하는 위치, 크기만큼 생겼고 내려와 있던 치아도 위로 올려줘서 이제 공간이 좌우가 대칭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가 이상적인 크기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년 이후라도 교정 치료를 통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을 시키고 미용적인 부분도 향상을 시키면서 더 길게 봐서는 이제 치아의 어떤 치주 질환이나 충치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분들은 사실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원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함으로써 만족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다 그냥 하면 되냐, 뭐 주의할 점 없냐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중년 교정에 있어서 주의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치아가 움직이는 거는 어떤 치아를 우리가 힘을 줘서 밀게 되면은 그쪽에서 뼈가 약간 흡수가 되고 반대쪽에서는 뼈가 생기면서 치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포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아가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똑같은 양의 치아를 움직이더라도 교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뭔가 환자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무리한 목표는 좀 피하고 이제 조금 부분 교정이나 어떤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위주로 치료를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잇몸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한다면은 교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교정 치료 때문에 잇몸이 나빠지는 것도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신 질환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죠. 뭐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와 어떤 조절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치아를 움직일 때 미는 쪽에 있는 뼈들이 좀 녹으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치아 이동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임플란트가 너무 보편화됐죠. 사실 20대 분들도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임플란트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임플란트는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시면은 여기 이 뿌리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게 이제 치주인대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뼈를 녹이고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나면은 이 부분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치아를 교정을 하면서 뒤로 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임플란트가 있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다시 빼고 교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교정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리안님, 네. 앞에 말씀하셨었죠. 왜 추천하지 않는지라고 했더니 잇몸뼈가 엑스레이 사진상에 많이 짧아져 있어서 아마도 이제 치주 질환이 진행돼서 좀 이제 많이 내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가 움직일 거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일단 교정 치료 자체가 이제 치아를 움직이는 건데요. 아마 쓰러지는 것 때문에 좀 이제 우려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뿌리가 이제 그 잇몸 뼈가 많이 흡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잘 조절하고서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정 전문 치과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새싹보리님, 교정하는 거 많이 아픈가요? 통증에 예민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어금니 반 정도가 깨졌는데 교정치 어떻게 진행하나요? 뽑은 다음에 교정을 하나요? 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비싸서 교정 못했는데 많이 비싼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일단은 어금니가 반 정도 깨졌다라고 하신다면은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나 이런 거를 먼저 진행을 하신 다음에 교정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깨져서 살릴 수 없는 치아다라고 들으셨다면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해야겠죠? 하지만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교정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교정이 마무리될 때쯤 임플란트를 하시는 거를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발치를 한 다음에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거를 닫을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이를 뽑고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는데 교정을 해서 이걸 닫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안 해도 이제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한번 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비싸서 교정 못했는데 지금 많이 비싼 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사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이라면은 언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정 치료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오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좀 더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데 물가는 이제 많이 상승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체감하는 비용은 교정 치료 비용은 예전보다 더 낮아지셨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박혜원 님 우선 지금 40대 후반인데 재교정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40대 후반 분들 중에 예전에 교정하셨다가 다시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재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윗 어금니가 정출이 돼서 당기는 중인데 아마 "위로 다시 밀어 올린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몇 개월이 걸리고 내려온 만큼 다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사실 올리는 치료만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한 달에 1 밀리 이상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어떤 올리는 거 외에 다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려온 만큼 다 올라갈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려온 거 이상으로도 더 올릴 수 있고 다만 이렇게 올리는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잇몸 이 바깥에 있던 부분들이 잇몸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깥쪽에 치석이나 염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잇몸뼈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잇몸 치료가 선행이 잘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붓다소리 님. 예전에 30대 때 돌출입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 40대 후반인데 심리적으로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치아가 너무 들어간 거 아닌지 조금 어색한 경우도 있는데 교정 치료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음 이게 이제 안으로 넣어서 이제 뭔가 어색해진 거니까 다시 앞으로 꺼내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특히나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통해서 넣었다면은 뼈는 그 위치에서 치아만 뒤로 넣었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다시 꺼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술을 해서 뒤로 넣으셨다는 말씀은 잇몸 뼈도 같이 뒤로 넣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앞으로 꺼내게 되면은 이 뼈 밖으로 잇몸 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치아 건강에 좋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치료예요. 그래서 역시나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좀 교정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어떤 피부과적인 필러나 이런 시술을 통해서 이런 걸 보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에서 성형외과를 이제 부전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약간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인제 그런 시술을 좀 더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분 한번 임플란트를 하신 분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 화살표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를 예전에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철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앞니가 좀 틀어지고 중심선도 안 맞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교정을 원하셔서 다시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이 치아는 고정을 해 놓고 나머지 치아들만 움직여서 교합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일부분을 교정을 해 놓고
교정할 경우에는 인비절라인이 또 장점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중심선도 맞추고 교합도 잘 맞췄는데 약간 사실 이 치아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절을 했으면은 더 예쁜 교합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치아가 좀 넓은 편이거든요. 특히나 여기 인제 이 보철문도 좀 더 넓은 편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임플란트가 아니었다, 임플란트 하시기 전이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치아를 쪼끔 더 크기를 줄이고 여기 임플란트 뒤쪽에 있는 송곳니를 좀 더 앞으로 당겨와서 조금 더 예쁘게 이제 대칭을 맞춰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았던 케이스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교정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교정 장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물론 이제 교정 장치는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위에처럼 이렇게 철사로 이제 치아에 어떤 브라켓 장치를 붙이고 철사를 넣어서 교정하는 전통적인 교정 장치가 있겠고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투명 교정 장치로 치료를 하는 이런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은 이런 철사를 사용한 교정은 아무래도 치아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이 철사가 좀 잇몸에 찔린다든지 이런 좀 불편감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투명 교정 자체는 이런 불편감이 없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너무 티가 날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투명 교정 장치는 역시나 티가 덜 나는 그런 또 큰 장점이 있겠죠. 반면에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높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구강 위생 관리가 아무래도 철사가 있으면 사이사이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데 투명 교정 장치는 이 장치를 빼고 나면은 그냥 원래 치아 그대로이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하신다든지 양치질을 하는데 전혀 이제 불편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 관리에도 좀 더 장점이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중년 교정에 있어서 이 인비절라인 장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중년 분들은 약간 이제 부분적인 부분만 이제 교정하는 거를 선호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어떤 철사 전체적으로 철사가 들어가고 브라켓을 붙이는 장치 말고도 이렇게 조금 더 작은 거의 티가 안 나는 이런 MTA나 이런 유사한 장치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좀 보이는 것도 덜 보이시고 편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적합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증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증은 교정 치료를 안 해 보신 분들이 오히려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증이라는 게 어떤 치아가 막 굉장히 아픈 그런 통증이라기보다는 약간 치아 사이에 어떤 음식물이 꼈을 때 약간 뻐근한 어떤 좀 그런 통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걱정하실 정도의 통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좀 그런 게 너무 싫고 불편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인제 진통제 같은 걸 드셔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질긴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예. 예를 들자면은 뭐 김치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질긴 음식이거든요. 섬유질도 많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쪼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치질 할 때나 요런 부분들이 좀 이제 걸리고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식사에 있어서 좀 적응을 하시고 나면 제약이 없고 인비절라인 장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제약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잠깐 또 이제 하한 님 네.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은 우선 오른쪽에 위에 사랑니가 제대로 나왔는데 아래쪽 사랑니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랑니가 어금니보다 더 나와 있어서 아래쪽 잇몸을 눌러서 통증이 심합니다. 이럴 경우에 네, 빼야 되겠죠. 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사랑니에 염증이 있는데도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 이제 사랑니가 아래 사랑니가 뭐 좀 이제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통증이 있고 하다면은 발치를 하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리고 네, 조성주 님 젊어 보이시는데 젊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도 중년입니다. 네, 중년인데 교정을 하셨나요? 네. 교정을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비절라인을 사용한
2차 교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이걸 보셔도 이제 중년 교정이 특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어, 네. 그리고 황남규님. 네, 중년 아니시고 20대이긴 한데요. 인터넷에 나오니까 악궁이라는 용어. 네. 이거를 악궁 확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고요. 쉽지 않아요. 저희 악궁이란 말.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맞고요. 맞고 어떤 치과 선생님께 악궁이 좁지 않냐라고 여쭤봤더니 악궁이란 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마도 악궁이란 말을 모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악궁 확장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근데 일단은 환자분들께서 가끔 어떤 악궁 확장 장치의 장점들을 인터넷에서 보시고 나도 악궁 확장을 하고 싶어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악궁 확장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위의 턱, 그러니까 악궁 확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위의 턱뼈, 아래 턱뼈를 봤을 때 위의 턱뼈 자체가 이제 좁은 경우 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라 맞춰주기 위해서 위의 턱뼈를 벌려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환자분들이 사실 보시고서 내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아시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CT를 찍어봐야 이게 진짜로 악궁 확장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진단, 교정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제 거의 이제 유지 장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좀 받아볼 건데요. 자, 우선 이 유지 장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치아는 치아 잇몸 안에 있는 치은 섬유랑 그다음에 혀나 입술 그리고 어떤 혀가 치아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입술은 치아를 안으로 밀어내는 그 어떤 중간 위치에 치아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입술이나 혀의 어떤 힘의 균형을 교정 후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잇몸이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간을 짧게는 4개월에서 이제 12개월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중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포의 활성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유지 장치를 착용한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년 이상 유지 장치를 착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 안쪽에 붙이는 걸 저희가 이제 고정식 유지 장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보통 저희가 반영구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정식 유지 장치가 없는 경우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치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교정을 하지 않은 분들이다라고 하더라도 치아가 틀어지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고정식 유지 장치는 반영구적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보통 성인들은 이제 나는 뼈가 다 자랐으니까 얼굴이 그대로 얼굴 뼈는 그대로인데 살만 좀 처지고 이제 피부만 변한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엑스레이를 쭉 겹쳐서 보면은 이거는 30대 후반 까만색이 30대 후반대의 엑스레이고 이 빨간색은 80대 때의 엑스레이인데 얼굴 뼈 자체가 실제로 자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인이 돼서도 그 양이 많진 않지만 뼈도 움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치아들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치아가 가지런했던 분들도 치아가 약간씩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교정 치료를 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기간은 1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지런하게 잘 맞춰놓은 교합 그리고 이상적인 치열을 계속 우리가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 장치도 그만큼 계속 지속적인 착용을 해야만이 이런 어떤 얼굴의 변화를 상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지장치는 지속적으로 이제 착용을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잘 맞춰놓은 치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이게르님, 돌출립이나 얼굴형 뼈 구조 개선 효과는 인비절라인이랑 철사 메탈 중에 어떤 게 좋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돌출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출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발치 교정을 해야 되겠죠.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아직도 발치 교정은 인비절라인으로 잘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비절라인 장치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인비절라인 장치를 잘 설계를 한다면은 발치 교정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환자분이 딱 정하시는 것보다는 환자분이 이제 주변에 계신 어떤 교정치과를 갔을 때 그 원장님이 인비절라인보다 철사 교정을 좀 더 자신 있어 하고 추천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어쨌든 그 의사마다의 선호도는 있고 의사가 좀 더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장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싹보리님, 20대 아들이 안면 비대칭 같은데 치아 교정으로 고쳐질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면 비대칭이 원인은 대부분은 턱뼈가 틀어져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완벽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양악 수술을 통해서 턱뼈를 맞춰두는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죠.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누구나 얼굴이 대칭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범주 안으로 이 비대칭을 치료한다라는 걸 목표로 삼았을 때는 교정 치료로도 어느 정도의 안면 비대칭 개선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이나 어떤 양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소리님, 투명 교정 시 국산 투명 교정 브랜드도 선택이 가능한가요? 네, 아무래도 국산이면 가격이나 교정 기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품질 차이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다른 브랜드들도 사용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다른 브랜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인비절라인만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비절라인이 사실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어, 이, 이 투명 국산 장치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다시 본을 떠서 이제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재질 자체에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어쨌든 제 경험상 인비절라인만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긴 하겠죠. 하지만 인비절라인도 요즘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내려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세이게르 님, 물어보셨더니 "철사 메탈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원장님께 하시려면은 당연히 철사 메탈로 하셔야죠. 그분이 이제 인비절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철사만큼 치료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은 뭐 인비절라인 선택하는 게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비절라인을 발치 교정도 하고 있고, 제가 인비절라인에서 이제 공식적인 연자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작년에 이제 중점적으로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인비절라인을 통해서 발치 교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그런 노하우를 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는 발치 교정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를 인비절라인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알고 싶으시다면 저번 이제 제가 나왔던 비욘디 영상을 참고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쑥삭 TV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요거는 일단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걸 왜 준비를 했냐. 지금도 약간 내가 이 정도 나이인데 굳이 교정 치료를 해야 되나? 내 나이 때도 교정 치료를 하나?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중위 연령을 이제 나타낸 표인데 지금 25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6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46세 이하는 아직 우리나라 인구를 봤을 때 젊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46세 전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위 연령,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연령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정하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40년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사용해야 될 우리 치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병원에서는 70대 분들도 교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어떤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주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년 분들에 대한 어떤 교정 치료의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그런 교정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박혜원님, 금으로 인레일 한 상태인데 교정 중 당기기를 하면서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나요? 인레이 자체가 깨질 일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인레이를 한 치아가 만약에 작은 어금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치아들은 어쨌든 우리의 원래 치아에서 좀 이제 많이 깎아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약간 취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 깨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교정 치료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50대 골다공증이시면 교정을 해도 문제 없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골다공증이시면은 아마도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약을 드셨을 거예요. 약을 드셨다면은 이 골다공증 약은 대부분 어떤 뼈의 대사를 늦추는 이런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반대로 치아의 이동 속도도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정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교정 치과에 가셔서 꼭 이 약을 드시고 계시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어떤 적극적인 이제 치아의 이동보다는 조금 원하시는 부분이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좀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 접근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중년 교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어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중년분들 전혀 교정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많이들 걱정하시는 잇몸 질환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선행이 돼야 되겠고 또 그거를 중년 교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교정 치료, 청소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잘 하실 수 있는 교정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년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또몸 관리 잘 하시고 또 휴가철인데 또 휴가 잘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